자,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벼락을 맞았죠. 날벼락을 맞고, 안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도 흉흉한데, 날벼락을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살났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이런 쪽에 사고를 잘 치는 건 민주당의 예전에 그래서 이상에만 젖어가지고 헛발질을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여러 번 하던 그 헛발질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이 또라이들이 또 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 이 세제 개편에서 두 개의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사고 중에서 우리는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고는 바로 이 내용이고요.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10억이 무슨 대주주냐고 요즘에. 에? 아니 10억 가지고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도 못 얻어요. 10억 가지고. 그래서 로또가 무슨 로또 대박이라는 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로 변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로또 1등 맞아봐야 강남에선 전세도 못 구한다. 에? 강남뿐만 아니라 강남권 전체죠. 강남권 전체에선 전세도 못 구하는 금액이야. 로또 1등 맞아봐야. 근데 그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에요. 지금 10억은. 근데 예전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무슨 뻘소리를 했었냐 하면 이걸 1억까지 낮추겠다 그랬죠. 1억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그래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이라고. 1억이 무슨 대주주 애들. 야 1억이 어떻게 대주주. 제 10억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서 지금 10억은 자 지금 하나 에어로나 삼양식품 150만원이고요 150만원이고 하나 에어로 100만원입니다 10억 가지고 이건 몇 주 살 수 있죠? 1000주밖에 못 사요. 1000주밖에 10억으로 하나 에어로 1000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대주주냐고. 삼양식품은 1000주도 못 사가지고 700주도 못 삽니다. 700주 사고 있는 700주가 무슨 대주주야. 이런 뻘소리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1억까지 낮추겠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1억까지 아주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매번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이상에만 젖은 그 입좌파 애들 무늬만 좌파 강남 좌파 놈들이 계속 그런 짓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또 이래가지고 또 뻘짓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잘했던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몇 개 안 되는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권은 무조건 직전 정부 전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하던 것과 무조건 반대로 가겠다라가 윤석열 정권의 모토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낮추고 심지어는 1억까지 낮추겠다는 개소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아주 주식시장하고는 완전 그때 정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인데 불구하고 언뜻 들으면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처럼 보였던 게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전부 여기서는 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로 삽질만 하다가 끝난 애들이 문재인 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재주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에서 기존 체계로 환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기재부의 의견이고요. 세제 개편은 기재의 의견은 이것이 반드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 이제 요 차이도 이제 어떤 면의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혹은 또 그 이전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우파 정부 중에서 이렇게 민심에서 이렇게 이 민심과 이반되는 정책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구 들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바꾼 정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파 정부 중에 YS 때였죠. YS 때 같은 경우에는 YS가 뭘 하겠다라고 했다가도 이래가지고 여론이 뭔 삽질이냐라고 버글버글 그러면 바로 처리를 하는
그래서 바꿔버리는, 누구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론이 난리치고 그런다 그러면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론에, 역사적으로 우리 대통령 중에서 여론에 가장 민감했던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바로 그 YS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그래라. 뭐 떠들지 말든지, 뭐 반대를, 뭐 야당이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언론에서 뭐 부적격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그거였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는 또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거거든요. 얘도 그렇고요. 지금 이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굳이 얘기를 드렸던 경우는, 저쪽에서만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서도 이게 지금 급락을 한 게 왜 급락을 했냐 그러면, 자,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 수가 있어? 자, 앞쪽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서 이제 뭐 과세 형평 뭐 얘기하고 뭐 엉뚱하게 뭐 엉뚱한 소리 찍찍해두고, 그다음에 세수, 지금 세수가 빵꾸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세수가 빵꾸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세수가 빵꾸를 났으면 쓸모없는 예산을 줄이든지. 자, 방식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방식 같은 경우는 세수가 빵꾸 나가지고 돈을 메꾼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썼죠? 어떤 방식을 썼냐라고 하면 손쉽게 세수를 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이권단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발하지 않을 부분에서 손쉽게 세수를 충당시켜버리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걸로, 그죠? 유리지갑, 직장인 봉급에서 뜯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되는 것처럼 담배세 같은 거 이거 올려버리면 뭐 어떡할 건데? 핑계로 그래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핑계야 뭘 되든지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손쉽게 어떡할 거야? 꼬우면 끊으시던가요. 건강을 생각해서 끊으시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올려버리죠. 안 돌아가죠 그거. 그래서 거기서 세수 간단하게 충당시키는 거고요. 이 세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예전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쉽게 세수를 충당하자라고 했다 그러면, 현재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특기인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다라고 하면요, 돈이 모자랄 경우에 돈을 더 손쉽게 뜯는 쪽이 아니라 쓸데없는 돈을 작살내는 게, 이게 주특기인 사람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이렇게 커왔는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 제야의 인권 변호사를 하던 그 이재명이, 그래서 의료원 사태 가지고 이제 부딪히면서,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행정에 나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그 직전 성남시장이었던 이대엽 시장이 깽판 쳐놓은 걸 되살리는 과정에서 충돌을 했던 게 건설사들하고 충돌을 했고, 특히 태영건설. 그래서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선거에서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조작을 하면서까지 자사 방송 프로그램 영향력 있는, 그것이 알고 10단계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재명을 조폭결로서 이렇게 깠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고요. 모라토리움을 선을 내버리면서 채무 묶어버리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들 다 작살내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개선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그냥 그 사이 그대로 경기도지사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올라들어온 거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굳이 그 예산 쓸 필요 있느냐? 여러분들도 뉴스로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록 예산을 잘라버려가지고 세수를 충당시키는 게 주특기인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그냥 간단하게 세수를 채우게, 모자라는 세원을 채우게 해서 이걸 끌어올린다. 이거 통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일단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정부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정책이 모두 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 이제. 이거 가지고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걸 종료를 시켜가지고 이득을 얻을 만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자, 이렇게 종료를 시켰을 때 이득을, 우선 국내 미용 의료계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에 이게 글로벌 텍스 프리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저 강남권에 우글우글하게 있는 성형외과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러면 똑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관광객 줄어드는 거로 인한 세수 타격도 있죠. 이거 부가세 요거 환급 종료해가지고 세원 채워지는 것보다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머리 앉아있는 새끼들이 발상일 뿐이야. 손쉽게
그래서 지금 세수가 빵꾸가 났는데 그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죠? 얘네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한 거예요. 기재부는 세수가 빵꾸 났는데 세수를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앞서 나온 이제 체납 관련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보죠. 이게 이제 뉴스가 이게 흐름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체납 관련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을 텐데요. 이거 열심히 제 받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이거 이렇게 고학 체납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110조 체납액 전수조사, 고학 상습 체납자 모든 소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할 거다. 이거 열심히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세수 채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받더라도, 이것만 제도로 해서 받는다고 해도 굳이 이런 거 가지고선 세원 채원하려고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대주주 양도등 주식 5천 시대 이거 결정적인 깽판이 된다는 거 이게 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려간 이게 깨간 이슈 중에 지금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때문이라고,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라고 예전에 계속 나왔었죠. 지난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이거 원위치 시키기 그 전까지 매년 11월 달만 되면 우리 주가가 깨졌죠. 양도세 우려 때문에. 양도세 우려 때문에. 자, 이건 뉴스에도 보시면요, 이게 매년 반복된 거 나올 텐데요. 자,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거 매년 이래가지고 이걸 이슈로 가지고 매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정시 또 틀려갔다. 이게 나오고요. 이게 예전에도 보면요, 이래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매년 이 소리 나오면서 양도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깨트린 게 매년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그 전까지 이게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해서 매년 연말 되면 양도세 이거 가지고서는 개박살내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 이거 즐거워할 입장은 지금 식으로 이렇게 깽판쳐 롱숏 게임할 이 증권사들 머릿속에 박스밖에 안 들어있는 이 증권사 애들만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전면으로 지금 역행해버리는 제도를 내놨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민심이 막 이렇게 들끓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쪽에, 예전 쪽에 친문이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과 지금 친명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 다른, 친문이 장악하고 있던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장악하고 있던 친명의 주류는 어떤 인물들이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좌파예요. 조국 같은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강남 좌파, 패션 좌파. 소설가도 있죠? 여류 소설가, 대표적인 패션 좌파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영향권을 발휘하던 시기가 이전 민주당 친문 시절이라고 하면 지금 친명 쪽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상만 가지고 그냥 그게 옳다라고 우기고 밀고 들어가는 거죠. 지들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분야. 자기들은 거 해당사항 없거든요.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지금의 친명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기재부 개편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냐라고 하면 이건 기재부에서 안만 내는 거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을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 겨울 넘어서 연말까지 가서 통과, 이거 가만 내버리게 되면 이제 오랜 장세는 사실상 이게 박스로 게임 끝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쪽에서도 계속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날짜까지 그래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11월 저점은 언제나 11월 21일에서 23일까지입니다. 양도세 이슈 가지고 11월 달 잔나게 패버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쫙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당 모멘텀 가지고 잡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쭉 내려가 버리면 시장이 나가리가 돼서 안 돼요. 박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11월이 되면 10월 때부터 주식 양도세로
들먹이면서 계속 바람 잡다가 11월 달 되면 개박살을 내버리고 매년 11월은 깨지죠. 그래서 개박살 내버리고 그리고 11월 하순 들어가면 그때부터 되사 들어가서 12월 초까지 배당주 위주로 해서 주가 쫙 잡아 끌어버리고 그리고 12월 한 달 박스 만들고 게임 끝난다. 이게 지난 15년간의 공식입니다.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 이러고 지금 반발들이 줄줄이 지금 저쪽에 양도세 인상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뭔 실익이냐 이거지.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실익이냐 이거야. 더군다나 지금 뭔 시대냐라고 하면 이 종목 자체가 온라인 이슈가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를 쳐버리게 된다 그러면 한한령 쪽의 수재 이쪽 종목들까지 줄줄이 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 하락 하나로 그치는 이슈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중국 관계 쪽에서 이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니들은 그럼 우리도 안 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 안 간다. 그래서 저 많이 오던 이 사람들이 한국 안 간다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은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퍼져 나가면서 이제 한한령 수재 기대로 올라오고 있는 이 관련들 쪽까지 연계가 돼가지고 패대기 실제로 그것이 악화되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주식은 실제가 아니라 이슈 건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테마로 오르는 종목도 그게 그 테마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돼서 오릅니까? 아니죠. 기대가지고서 치고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기대가 우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는 바보들만 있어요? 전 전형적인 탁상머리 행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형적인 탁상머리 행정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그걸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잖아요. 탑하고 부셔버리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오늘 두들겨 팬 것 쪽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 실질적으로 이게 이슈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들 이유가 없거든. 고점에서 그래서 이슈들 나오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는 어제 얘기고요. 오늘 스타트부터 이렇게 두들겨 스타트부터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깨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반대로 이제 뒤집을 기대가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텍스프리 역시 마찬가지로 되돌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는 이 종목의 실적이 타격을 받게 될 건데요. 현재까지는 정책이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정책이 이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보고 여기는 2대 주주가 누구냐 그러면 VIP 자산운용이 2대 주제예요. 자산운용사 중에서 가장 위력이 강력한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죠. VIP 자산운용.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아예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예요. 완전히 좀 똥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던 이런 회사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망에 지금 전형지 완전 반대돼가지고 깨지는 흐름을 보게 된 건데 이러면 이 숫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깨질 뿐만 아니라 더 내려오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내려와야. 그러나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매스가 가해질 가능성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바로 통과된 거 아니거든요. 연말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래가지고 막 들끓고 난리가 나게 된다 그러면 철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료들이 정부 여당에서 들끓고 일어나고 너네 대가리 총 맞았냐? 체납징수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쪽에 얘기 나오고 그러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모르는 사람이냐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제동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곧바로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되치기 들어가는 예전에도 이런 흐름 나왔었죠.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와장창에서 왕창 깨지는 흐름 나왔었는데, 자, 요런 케이스의 압박이 나오게 되면 늘 그렇듯이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추가 하락이 이렇게 대각선 우하향하는 형태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슈 가지고 급락으로 몰락을 시켜버린 경우에는, 그렇죠, 급락을 몰락시키면 우하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 그림 나오는가, 일단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라인은,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1차 라인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4,800원선 한 개,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라인은 여기 4,000원선 4,100원 전에 여기 한 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정도의 흐름에서 내려오는데 반발 이슈가, 반발되는 얘기, 즉 반론이 지금 증권사에서 바로 지금 반론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반론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면 저쪽에 대주주 양도세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들끓고 있고요. 이미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 칸 대내려서 요 정도에서 이거 되치기로 들어간다라고 계속해서 노리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이거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거 통과된다 그러면 민주당 제대로 두들겨 쳐맞아야지.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물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추진한 건 아니지만 너네가 정부 여당이잖아. 정부 여당이면 당연히 여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막아야지. 그거를 정부가 뻘짓거리하면 여당이.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막는다라를 전제로 놓고 보고, 이거 안 되면요, 하반기 종치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거는 원위치 된다라는 점 보고, 그래서 일단 우선 이 정도의 위치 들어오면 야금야금 찔러 봐야 돼요. 그래, 이거 찔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나가리 돼버리는, 순식간에 그냥 폭주로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이런 정도 되면 일단 소량을 우선 찔러 놓고 감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추가하는 형태로, 요런 형태로 노력하시면, 한 방에 받지 마시고요. 요거 일단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략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도세 쪽 이슈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 좋던 상태에서 지금 이슈 2008까지 오전 스타트 지역에서는 이 메이저 라인 종목이, 상승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전멸이었었는데요. 지금 계속 좁히고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량주들, 바마 리서치, 삼양식품, 화장품에서 가장 저가주인 VT,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차근차근 따라오거든요.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이 깊숙하게 빠져있는 2차전지라든가 야금야금 지금 붙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종목들, 뭐 세력형들 이렇게 빠져나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 세력형 종목들을 비롯해서 자, 스타트에서 나갔죠. 수젠텍, 셀리드,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 종목인지 저희 종목 분석 벌써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바로 이게 전문가들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 중에 하나죠. 자, 오르게 들어오시면, 그래,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이, 자, 낮게 떨어졌을 때, 자, 이게 기회죠. 매수 기회기도 합니다. 위기가 곧 바로 기회잖아요. 위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 단어죠. 위험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